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다행입니다. 예. 수신자에게 통화 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직장인인가요? 직업인인가요? 직업인이요. 확실한가요? 경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많은 스포츠에서 MVP 선수를 뽑죠. 예. 오늘의 최고의 선수를 MVP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조직에서 혹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수, 누구나 MVP가 될 수 있는 자기 경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자기 경영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그걸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미래학자가 지금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를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의 총량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식의 총량이 세계 제2차 대전 이전에는 100년 정도에 한 번씩 2배로 뛰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2배로 지식의 총량이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만간, 거의 지척에 왔어요. 조만간 이 정도의 시간이면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의 총량이 2배로 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자,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한 달 다운. 보름 다운. 일주일 다운.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일주일 다운. 3일 다운. 하루 다운. 자, 다시 한번. 12시간 정답.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만간 12시간이면 인간의 지식 총량이 2배로 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12시간이에요, 12시간. 우리 퇴근해서 집에서 좀 쉬다가 자고 일어나면 인간의 지식 총량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르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 근데 그렇게 빠르게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열심히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바뀌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목표가 상실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혹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저자는 급변하는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목표가 아예 없어지거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순간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프로 일잘러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자, 프로 일잘러들은요, 누군가가 급변하는 세상 이렇게 살면 돼 라고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길을 막 쫓아가는 그런 뒤처짐을 보이지 않는데요. 이러한 전략을 우리 패스트 팔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세워놓으면 그것만 쫓아가도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도 하룻밤 사이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무버의 전략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주도하고 내가 먼저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프로 일잘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나와 또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더불어서 능동적으로 주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기 경영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 경영 방법이 바로 MVP 3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MVP는 마인드, 비전, 포즈를 합성해서 우리 MVP 돼보자 라고 제가 또 명명을 한 거고요. 어떤 마인드로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바라보는 의식을 또 가져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 계속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가 살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인드, 자기 경영의 시작이고요. 의식 경영이라는 단어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식 경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의식해야 되는 그 무엇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어디에 사세요? 어떤 건물, 뭐 빌라에 사세요? 아니면 아파트에 사세요? 또 뭐 나만의 단독주택, 예, 어디에 사세요? 아파트. 다 작아시겠죠, 그쵸? 예, 아파트에 공동 출입구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공동 출입을 어떻게 하시죠? 비번 눌러요. 그 비번이 머릿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출입구에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떤 곳은 건물 공동 출입구가 그 비번, 우리 뭐라고 하죠? 도어락 위쪽에 적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택배 기사님들, 미화 여사님들, 업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보안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적어놔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죠? 도둑이 들 수도 있겠죠.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예. 자, 그럼 혹시 우리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 진정하시고요. 예. 우리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 책상 밑을 살짝 들여다보면, 책상 밑은 어떤 상태인가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문어발식 전원선이 나의 발과 안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빨리 치우셔야 돼요. 자, 문어발식 전원선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으면 어떤 위험이, 화재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책상 위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책상 위에 어제 받은 서류, 한 달 전에 받은 서류 혹시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쌓여 있습니까? 정리되지 않고 쌓여있는 서류가 많이 있다면 이건 또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내가 놓치는 서류가 생기면서 업무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의식경영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지금 내가 사소하게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문제화하지 않으면 차후에 총체적 위기를 만드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업무를 하고 있는 이 업무 환경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미리 발견해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자기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봤더니 일잘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한다라는 의견으로 좀 통일이 됐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 주변 상황을 잘 보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통해서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일잘러들과 함께하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요. 성과가 잘 날 수밖에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사소한 문제를 좀 잘 관리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별 문제 있겠어? 이렇게 그냥 좀 방치하시는 분들인가요? 여기서 선뜻 대답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이런 질문 받으시면 저는 사소한 문제를 잘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노력하고 있는 분들.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업무 진행 과정에서 상황을 예민하고 아주 까다롭게 관찰합니다. 관찰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들을 바로바로 즉각 해결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 자, 혹시 여러분들 비판적 사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비판적 사고를 통한 어떤 피드백을 한다면 쟤는 나랑 안 맞아. 좀 지나자래.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퀄리티가 좀 떨어졌죠, 언어가. 자,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우리는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비판적 사고는 어떤 사태에 처했을 때 감정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권위에 순응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 평가, 분류하는 그런 사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본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서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게 비판적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잘러가 되기 위해서 나의 자기 경영의 의식을 비판적 사고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타인을 비판적 사고로 보는 것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처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경영의 시작, 의식 경영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목표 경영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경영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업무를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미용 씨, 내가 너무 급한데 메일 좀 보내주겠어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미영이는 어디까지 해야 일이 끝난 걸까요? 이 업무를 잘 해낸 걸까요? 메일을 보내는 것까지라고 생각하면 아직 일잘로에서 일까지만 하신 거예요. 일 잘하기 위해서 한 수 더 앞을 봐야 돼요. 보고, 어떤 보고? 수신자한테 통화 끝났어요. 수신자에게 통화 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 안에 일잘러의 포인트들이 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메일을 보내는 것만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메일을 보내는 것과 받게 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죠. 메일을 보내는 것은 수신자가 그 메일을 받고 확인한 것까지를 생각하면서 진행하는 업무이죠.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급한 메일이니까 더더욱 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수신할 사람에게 메일 보냈으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취하거나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업무를 요청한 분에게 또 피드백을 하죠. 프로 일잘러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고요.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목표 수립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좀 나의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프로 일잘러의 목표 경영을 위한 태도 이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직업인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직장인이라고 불리고요. 누구는 직업인이라고 불려요. 직장인은 규칙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급여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직업인은 조금 달라요. 직업인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 그 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직장인인가요? 직업인인가요? 직업인이요. 확실한가요? 확실한 거죠? 예. 근데 혹자는 직장인이면서 직업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현장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 더더욱 행복한 MVP,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업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업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바로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목표 경영이에요. 내가 표류하지 않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잘 체크하고 또 내 행동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내 생각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또 내 생각이나 지식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증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관점화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인지의 세 가지 포인트예요. 타인을 보듯이 나를 관찰하고요. 더불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것만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은 모르는 것이구나. 자, 모르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모르는 것을 알고자 노력하겠죠. 그래서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워크 브레이크로 균형감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아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도 긴 구간을 이제 한 번에 열정적인 어떤 에너지 발휘해서 마지막까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워크 앤 브레이크 기법을 좀 적용하기도 한대요. 걷다가 좀 힘들면 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 일잘러들은 이런 메타인지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내가 지금 일해야 할 때와 쉬어야 할 때를 잘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면 우리 목표 경영의 두 번째 포인트까지 챙겨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자, 우리가 워크 앤 브레이크로 잘 어떤 속도감 있게 잘 조절을 하더라도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 힘든 상황이어도 잘 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라는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 MVP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목표 경영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앞에 어떤 난관이, 어떤 역경이 생기더라도 그 역경을 잘 극복하면, 그리고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면 그 일은 역경에서 뒤집어져요. 역경을 뒤집으면 뭐가 되죠? 경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 많은 순간들을 낙관적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나에게 도움되는 순간으로 10분 활용하시는 프로 일잘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